폐석산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헛돈만 쓴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시속 233km로 달린 과속 차량이 적발되는 등 제한속도 위반 차량이 급증했습니다. 완주군이 4년 전에 지은 한옥 숙박시설의 매출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또 한옥 숙박시설을 지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맡아온 체육회장을 내년부터는 민간인으로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 대책이 없자 체육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서 침출수 유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10만 톤이 넘는 침출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침출수 유출을 막지 못하면서 헛돈만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폐석산에서 유출된 침출수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유출된 침출수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새로운 물길이 생길 정도입니다. 지난 22일 제17호 태풍 타파가 몰고 온 비에 익산 낭산면의 폐석산에서 침출수가 인근 지역으로 넘쳤습니다. 침출수 유출 사고는 올해만 10번째입니다. 120mm가 왔잖아요, 이번에 비가. 그러니까 꽉 차 있는 상태에서 12cm가 늘은 거예요. 만수위에서 있다 보니까 12cm가 더 차버리니까 그게 좀 넘은 거지. 추정되는 폐석산의 침출수 양은 12만 톤. 이 가운데 3만 5천 톤은 외부 4곳의 저류지에 나머지 8만 5천 톤은 폐기물과 섞여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월에 우선 외부 침출수부터 처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매달 1억 원가량을 투입해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줄지 않자 한 달 전에는 3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처리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침출수 양이 늘다 보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행정 대집행을 통해 폐석산에 묻힌 폐기물을 신속하게 옮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익산시에 1년 동안 강수량이 100mm가 왔다 그러면 침출수는 30cm가 쌓인다는 얘기, 300mm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발생한다는. 그래서 침출수 처리는 큰 의미가 없다. 그 근본 문제인 폐기물 성상을 이적 처리하지 않는 한. 익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폐석산 침출수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자치단체마다 한옥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은 편입니다. 완주군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연매출을 내지 못하는 한옥 숙박시설 바로 옆에 또 한옥 형태의 숙박시설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에 문을 연 완주 전통문화체험장입니다. 최대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17년, 2018년 연 매출은 모두 3천만 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올해 도비 지원이 중단돼 체험 프로그램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바로 옆에 95억 원을 들여 200명 규모의 한옥 숙박시설과 전통부의 체험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외관은 한옥 형태지만 객실은 일반 숙박시설과 비슷합니다. 또 객실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취사 기능 자체가 없어요, 저기 안에는. 냉장고하고 TV하고 딱 2개만 들어가 있어요. 개별 취사 공간이 없다는 것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50명 규모의 한옥 숙박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200명 규모의 숙박시설을 추가로 건립했을 때 운영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놀이와 체험과 숙박을 어울러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완주군은 부근의 놀이시설과 연계해서 수학여행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구상이지만 기존 한옥 숙박시설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시속 233km, 전주 한 교차로의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속도인데요.
지난해 전국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 가운데 최고 속도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과속운전 건수는 1년 전보다 8만 건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중인교차로 인근의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이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90km. 하지만 차량들은 제한 속도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오는 차들도 뭐 이런 거 그냥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고 거기는 사고가 자주 나는 것 같던데. 지난해 전국의 속도 위반 사례를 분석해봤더니 제한 속도 시속 90km인 곳의 경우 상위 30건 가운데 3분의 1이 모두 중인교차로에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외제차 한 대가 속도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단속 카메라에 찍힌 속도는 시속 233km. 지난해 전국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 최고 속도입니다. 지난해 전북의 속도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55만 7천여 건. 2017년엔 조금 줄어드는가 싶더니 이듬해엔 8만 8천 건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속 30km로 제한한 남원의 한 스쿨존에서는 하루 평균 20, 30대의 위반 차량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도로를 주행할 때 과속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국도 및 고속도로 등 상습 과속 우려 지점에 대해서는 이동식 교통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과속 운전에 따른 사망자 비율은 2014년 3.7%에서 지난해 6.2%로 늘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건수가 9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료 차량의 이동 승인서 발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에는 차량 운전자가 이동 승인서를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농장주가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동 승인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경계인 군산과 익산, 완주에 소독 초소를 신설하고 내일 낮 12시까지 전국 돼지농장 종사자들의 차량 이동을 중지합니다. 익산 동산동 주민들이 악취 해소를 요구하며 음식물 처리장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막겠다고 밝혀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익산시 동산동 주민들은 인근의 음식물 처리장과 하수 종말 처리장 등 악취 유발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익산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하수 종말 처리장의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맡아온 체육회장을 내년부터는 선거로 뽑힌 민간인이 맡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맡았을 때 과연 600억 원이 넘는 체육회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파벌 싸움에 비인기 종목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의 대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민간인 1명을 회장으로 뽑아야 합니다. 체육계는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체육회 1년 예산만 대략 6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방체육회 예산이 시군비 90%, 도비 5%, 국비 5%로 구성돼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접어들면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 계파 갈등만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단체장과 경쟁 관계인 민간인이 체육회장으로 뽑힐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체육회를 견제할 게 뻔해 비인기 종목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비인기 종목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예산상의 지원인데 예산상의 지원이 약해지면은 활성화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에서 더 뒤로 후퇴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 체육계는 이 때문에 자치단체가 민선체육회에도 의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요구하지만 국회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법으로 안정적인 예산 지원 대책을 개정을 해놓고
또한 법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 후에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전북체육회는 다음 달 국회를 항의 방문해 민선 체육회장 시대의 예산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될 전라도 기관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다음 달 2일에 한국농수산대학, 8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10일 국민연금공단, 11일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15일엔 전북교육청과 전북대 등입니다. 이번 국감에선 한국농수산대 분할 시도를 둘러싼 갈등과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 공방, 상상고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법의 노조 직권 취소를 즉각 이행하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약은 노조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막는 게 핵심인 만큼 전교조의 법의 노조 취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면서 여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무형문화재를 다룬 다양한 영상작품들을 선보이는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일요일까지 4일 동안 8개 나라 26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우리 할머니 꽃신 알아요? 할머니의 꽃신을 찾으러 떠난 어린 남매. 우연히 저승세계로 빠지면서 망자들을 위로하는 꼭두들과 만난 뒤 함께 꽃신을 찾아 나섭니다.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가 꼭두 이야기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무형유산 다시 보기와 아리랑, 포커스 등 5개 부문에서 8개 나라 영화 26편이 선보입니다. 포커스 부문에서는 북한 영화들과 임권택 감독의 영화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무형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전통 문화에 기반하고 있지만 일반 대중과도 굉장히 편안하게 영상으로서 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파랗고 빨간 모란들이 새하얀 부채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부채에 담긴 여인의 치마폭에서도 선명한 빛깔을 뽐냅니다. 부채 위에 그린 그림 선명합니다. 작가는 전북의 명인들이 만든 부채 100여 점에 꽃 중에 으뜸이라 불리는 모란을 마음껏 담아냈습니다. 천년을 살아온 나무, 얼굴, 동네 풍경, 다양한 주제를 가진 판화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0년 가까이 꾸준히 활동해온 전북 판화가협회 회원들의 이번 전시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오늘부터 신입사원 71명을 공개 채용하기 위해 원서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공채에서 전북 지역 대학 졸업자 등 지역 인재를 30%까지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정부 기준 21%를 웃도는 24.8%를 지역 인재로 뽑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전북의 12개 이전 기관이 전주시와 완주군의 로컬푸드를 제공받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라도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매년 25억 원의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로컬푸드를 구내 식당의 식재료나 명절 선물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올해 현재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35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고령 인구 비율은 22.3%인 전남, 19.8%인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통계청은 전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오는 2025년에 25.2%, 2045년에는 42.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의 프랜차이즈 네일샵이 갑자기 문을 닫아 회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전주, 군산 등에 있는 4개 지점은 이달 초 추석을 앞두고 연간 이용권 할인과 백화점 상품권 증정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현재까지 회원 190여 명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해당 네일샵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렸지만 뜨거운 햇볕에 낮에는 제법 더웠습니다. 오늘 부안의 낮 최고 기온은 29.5도, 완주 29.4도, 전주는 29.3도까지 올랐습니다. 밤까지 남원을 중심으로 남동 내륙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 지역에는 낮부터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피겨 요정 이혜인이 주니어 그랑프리 쇼트 프로그램에서 또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며 파이널 진출에 성큼 다가갔습니다. 14살 피겨 요정의 연기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3회전 연속 점프를 비롯한 3차례 점프에서 가산점을 얻었고요. 빠르고 화려한 스핀과 스텝 모두 최고 등급을 기록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And it was not only clean, but maybe even spiritual.